안녕하세요. PS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대학을 지원하는 해외고 졸업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2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에듀센터 한국입시 전문가 토니 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고 졸업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1탄에서 말씀드렸던 특례 학생들이 특례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라고 있는데,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학생의 서류를 발급하는 거를 허락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보 제공을 이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도 동의하느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대학교 입학처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으시고요, 충분히. 그리고 수학기간 기록표 같은 경우는 특례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모님하고 학생이 일정 기간 체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고등학교 한 개학년 포함해가지고 연속 3년으로 이제 체류를 같이 해야 되고, 부모님이 직업 특성상 이제 나가기도 하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원하는 기간에 그 실제로 해외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체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록표랑 학생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내용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학생이 특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조회 동의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학생이 그 학교 성적을 조회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동의서가 이제 학력조회 동의서고요. 학력조회 의뢰서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재학한 학교에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력조회 의뢰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학생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 학생이 실제로 이런 성적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학력조회 의뢰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느끼셨겠지만 이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우리나라 대학에서 확인하는 허락을 이제 받는 서류들이고, 그리고 이제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특례 자격과 좀 연관된 건데,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우리도 고등학교가 3월에 시작하고 보통 이제 학기가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학생이 학기 시작한 시작이라고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 자체가 학사 일정표라고 하고, 보통 스콜 캘린더라고 하는데 학생이 졸업한 학교에서 다 발급받을 수가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학교 스쿨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재학한 학교가 얼마나 이제 우수한지, 어떤 학생들이 유치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성적을 어떤 체계로 주는지, 그레이드 스케일이 들어있는 서류가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GPA가 3.8이든 4.0이든 간에 이 GPA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내신 등급이 있고 표준표제가 나오는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쿨 프로파일을 받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등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수년 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하고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중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간에 전입을 해가지고 내가 재외국민 자격으로 왔다 라는 식으로 등록을 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필리핀에 사는지 캐나다에 사는지 다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등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재외국민 등록이고, 네. 그 등록부 등본을 띄워달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서류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언제 어디서 해외로 나갔는지, 해외를 출국한 시점하고 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귀국한 시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서류들 같은 경우 다 인터넷으로 요새는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영사24라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공인인증서 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기본 양식이 있고,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시겠지만 이런 서류들 충분히 이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서류들이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여권사본 같은 게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부모님의 자녀가 맞는지 네네.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여권사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권을 복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요새는 휴대폰이 다 스캐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때 스캔 기능 활용해가지고 찍으시면은 복사기를 안 돌리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서류가 이제 국외 재직 형태별 추가 제출 서류인데 그 학생들이 특례가 되는 자격 요건 자체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해외 발령 나가셔서 이제 되는 경우인데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재직 형태별이라는 게 그런 의미고 그래서 특례 자격을 충족을 할 때 학생들이 그 부모님 특히나 아버님의 그 직업이 뭐 주재원인지 아니면은 자영업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국외 재직 형태별 추가 제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아버님들이 해외 발령 나가시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장님 수시 전형은 특례 전형과 같은 서류들을 내야 하나요?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 그리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조언을 드리면 지금 특례 서류 중에 수학기간 기록표랑 한격조회 동의서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도 불구하고 수학기간 기록표랑 한격조회 동의서 같은 경우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만 좀 독특하게 받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어도 학생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하고 그리고 학생이 그 체류한 기간에 받은 성적에 대한 동의를 학교에서 이제 확인하는 동의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예의가 바르다? 네, 이런 학교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이 안 받는 이제 국외학교 스쿨 프로파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학교 졸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외학교 스쿨 프로파일이 필요한 학교인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PSU 에듀센터에서 배치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PSU 에듀센터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은 지금 저희 찍고 있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질문도 되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장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긴 하지만 사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준비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다가 막히는 학생들은 PS 에듀센터로 전화 주시면 실장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도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졸업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지금 말씀드린 서류들에서 이제 뭐 활용 정점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뉴스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던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소개서 폐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입시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도 수시 전형에서만 폐지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다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입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 문항이 한 개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원래는 4번 문항까지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3개 문항으로 축소가 됐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 문항인데 보통 뭐 지원동기나 학업계 같은 걸 쓰는 경우고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이제 간단한 안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자막이 나갈 거니까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자기소개서를 PSU 에듀센터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고
또 PSU 에듀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이 특징이 뭔지, 뭐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PSU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꼭 무엇이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세요. PSU 에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첨삭을 저희는 이제 대학생 TA나 아니면은 알바생들이 진행을 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전문 선생님들이 진행을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선생님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원들이 팀장 선생님 한 명이 모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막 공장식으로 막 찍어내듯이 많이 첨삭들을 진행하세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자기소개서 선생님들이 되게 분야가 다양한 선생님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저희 PSU 에듀센터의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2회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실장님께 박수를 먼저 보낼게요. 다음 시간에도 2023학년도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많은 도움 꼭 주실 거죠? 네, 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S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